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원가의 배분부터입니다. 잘 하고 계시죠? 원가 재밌죠? 이렇게 한 번씩 또 풀이 방법 하나라도 배울 게 있으면 좋아요 하셔야지. 하나라도 배울 게 있으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다 아는 거야, 괜히 들었어, 그럼 공부를 잘 하시는 거고, 모르는 게 많네, 그럼 이론 강의 통해서 보충하시면 되고, 하나라도 배웠으면 잘하는 거죠. 그죠? 좋은 거죠.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원가의 배분. 원가 문제가 4개 나오잖아요. 4개 중에 원가의 배분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예정 배부가 나올 수도 있고, 보조 분문비 배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원가 4문제니까 원가 기본 용어나 흐름, 그 다음 배분, 그리고 종합원가나 개별원가, 어차피 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일부 내용만 딱 정리해두면 어차피 원가는 다 맞는다 이거죠. 에이, 까짓 거 4문제 찍지 뭐. 그건 뭐 할 말이 없고 알아서 하시고. 근데 단 1점 때문에 맨날 수석 불합격 69점 수석 불합격 때문에 막 이런 사람들, 부분 채점 안 해요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점이 아니라 8점짜리인데 4문제면 이거 맞춰야죠. 원가의 배분 갑시다. 자,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직접 노동시간법으로 배부할 때 지시서 넘버2라는 제품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조원가는 얼마냐. 자, 당 원가 계산의 제조간접비 총액은 40만원이고 총 시간수는 200시간. 그럼 나누면 시간당 얼마냐가 나오죠. 시간당. 그럼 2는 4니까 200원이겠네. 시간당 200원이에요. 그럼 지시서 2번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나와 있고, 노동시간이 150시간인데 시간당 200원이야. 그럼 시간당 200원이면 3만원이 되죠. 3만원.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300만원이고, 3만원 더하면 303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인가 보네. 요거 나누면 200원이 아니라 2,000원이에요. 2,000원이네. 2,000원이네요. 죄송해요. 단위수만 맞추면 됐잖아요. 공 하나 붙이면 되지 뭐. 330. 죄송해요. 제가 계산기 잘 안 써서. 맞겠죠? 네, 330. 제가 계산기를 잘 안 써서. 물론 써야지. 원래는 계산기 어디 갔니? 맨날 빼놓고 해. 넘어가요. 두 번째, 이것도 비슷한 문제죠. 지시서 넘버1의 제조원가 얼마냐. 이번에는 직접 원가법이래요. 직접 원가법. 배부 기준은 직접 재료비법, 직접 농업비법, 직접 원가법, 직접 노동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론 시간이 아니니까 그 설명은 다 안 드립니다. 직제, 직노, 재간이 나와 있고, 노동시간이 5,000시간 나와 있고요. 지시서 넘버1의 직제, 직노는 나와 있는데 시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법이 아니지. 시간법이 아니죠. 만약에 시간법이었다면 제조간접비 16만원 나누기 노동시간, 위에 문제랑 같다면 그럼 단위당 5, 35, 5, 20이니까 32원인가? 거기다 이거 곱하면 5, 32, 5, 35, 5, 20, 16, 16,000원. 5,000시간 중에 500시간이니까 10분의 1이네. 괜히 어렵게 했네. 16,000원.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 더해도 12만원에 16,000원, 136,000원. 요건 무슨 법? 시간기준, 노동시간법이고, 이 문제는 직접원가법이니까, 자, 달라요. 제조간접비 16만원. 아까는 그 시간법이니까 5,000시간분에 500시간 한 거고, 지금은 직접 원가법이니까 직접 재료비랑 농업비를 다 더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곱하기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를 다 더하니까 200만원이고, 그 다음 지시서 넘버1의 직제 직노는 12만원이죠. 200분의 12. 단위는 만단위. 200만원 분의 12만원. 그러면은 이거 2612, 6, 6, 1은 6, 6, 36, 96인데 96으로 떨어지는 숫자가 원가 총액이지. 12만원에 96 더하면 216인데 이건데요. 그럼 다시 이 금액이 얼마야? 28에 16, 8에는 88이 16 하니까 96이에요. 96,000원인가 그럼? 9,600원. 9,600원. 9,600원이네. 그럼 9,600원하고 요게 12만원이었잖아요. 12만원에 9,600원, 12만 9,600원 요거네. 3번. 제가 단위수를 이제 계산기 안 눌러서 대충 찍어서 하는 거라. 찍어서 해도 되잖아요. 96 나오잖아요. 96만 나오면 되지 뭐. 됐죠? 시간법일 때는 이렇게 풀고, 직접 원가법일 때는 이렇게 풀고. 이왕 했으니 만약에 직접 재료비법이다. 그럼 16만원 곱하기 136만원 분의 85,000원. 직접 농업비법이다. 그럼 16만원 곱하기 64만원 분의 35,000원. 이렇게 하는 거죠. 중국말로 들리고 외래어로 들리고 갑자기 외계어로 들리고 막 이런 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에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방식을 복습하세요. 강의 듣고 오세요.
이 분계도 좀 어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예정배부 나오네. 여기 예정배부가 있고 여기는 예정배부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는 분계하래. 여기는 분계하고 여기는 배부액을 구하는 거고, 자 일단 예정배부액 3만원이고 실제는 32,000원일 때 과소배부. 자 예정을 먼저 하고 실제를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럼 예상했던 게 크면 과대가 되고 적으면 과소가 되는 거예요. 과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과소 예정이 적은 거지 실제보다 적어요. 근데 이때 문제에서 예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저랑 강의 들으신 저 말이 자꾸 꼬여. 제 강의 들으신 분 뭐라고 했어요? 신뢰합니다를 기억하랬죠. 신뢰합니다를 기억하랬어요. 실제는 차변이고 예정은 대변입니다. 근데 예정이 3만원이고 실제가 32,000원이잖아요. 그럼 실제가 더 커요. 그럼 차액이 여기 생기는 거지. 차액이 여기 생기는 거잖아요. 요 차이가, 배부 차이가. 그럼 차이 여기 생기는 걸 분계하면 이게 제조간접비 계정이고, 이 차이 생기는 걸 이거 분계하면 제조간접비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제조간접비가 와야 돼. 그리고 차변에 차이가 와야지. 하긴 차이가 써있는 1, 2번 중에 하나구나. 차이가 써있는 건 1, 2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차이가 대변에 기록되잖아요. 그럼 제조간접비 대변. 그럼 분계할 때도 제조간접비 대변이지. 우리 생기초 할 때 이 분계를 계정에 옮긴다고 생각해봐요. 제조간접비 계정에 옮긴다면 대변에 있으니까 제조간접비 대변으로 가야 되잖아요. 상대 과목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그죠? 완전 생기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정 안 그리고 생각하니까 1번, 2번 헷갈리는 거지. 어떤 것이 맞을까요? 2번이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찍지 마시고 T계정 구조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예정이 크면 과대, 예정이 적으면 과소랬죠. 실제가 크면 과소,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랬죠. 예상을 먼저 하니까 예상한 것이 크면 과대, 적으면 과소. 아셨죠? 자, 이번에는 예정배부액 구하래. 예정배부액 구하는데 여기 실제 발생액 나오고 기계시간 나오고 실제 배부율 나오고 과소배부가 써있네. 에이? 근데 왜 금액은 다 써있지 않아요? 신뢰합니다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과소래. 그럼 예상을 먼저 하고 실제를 나중에 하는 건데 예상이 적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실제가 컸다 이거죠. 이게 과소야. 지금 우회랑 똑같은데 과소배부 150만원이고 실제 발생은 2,500만원이잖아요. 만 단위로 하면. 근데 물어본 게 뭐지? 예정배부예요. 그럼 이거 150 빼면 2,350이잖아요. 뭐예요 이거? 그럼 배부율 이런 거 왜 나왔지? 그니까요. 뭐하러 나왔지? 필요 없는데. 이건 되겠다. 근데 이 시간이 실제 시간인지 예정 시간인지를 모르겠네. 이건 실제 배부율 나오고. 딴 거 필요 없네. 어쨌든 여기서는 이걸로 끝났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요 예정 배부액을 어떻게 구하냐? 요건 실제 조업도 작업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여기도 신뢰하는 거죠.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여기도 신뢰합니다. 신뢰. 여기도 신뢰. 여기도 신뢰합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 문제에 예정이라는 말 보이면 신뢰합니다. 여기도 신뢰합니다. 항상 어디 갈 때는 신뢰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신뢰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다른 이 자료는 필요가 없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필요할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실제 배부율은 여기서 써먹는 건데 이건 필요 없어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실제 배부율 이건데 여기서는 필요 없어.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실제 작업시간 이렇게 하면 520, 500시간 이렇게 된 거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한 거네. 뭐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또 과소배부래. 예정배부하던 중 과소배부래. 지금 계속 이거죠? 과소배부 이거예요. 잘못된 설명을 찾아라. 제공품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는 실제보다 적다. 이 예정배부가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계정이 제조간접비죠. 제조간접비는 제공품으로 무조건 넘어가잖아요. 이게 뭔 소리요? 이런 분들은 공부 안 한 거지. 그럼 기본 강의 듣고 오세요. 빨리 기본 강의 들어가요. 빨리. 그럼 이게 바로 실제 실제가 크고 예정이 적은 거. 그럼 결국은 실제보다 적다 맞는 거죠. 예정 배부율이 낮게. 예정이 적은 거잖아요. 지금 예정 배부가 적은 게 과소니까. 그럼 예정 배부율이 낮은 거지. 그 다음 실제 제조간접 원가가 예정보다 많다. 맞죠. 그럼 4번 이런 게 어려운데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제공품이 과대 계상된다.
제공품으로 가는 금액이 적대매요. 제공품으로 가는 금액이 적대매. 적으니까 과대가 나올 수 없지. 그죠? 답이 4번. 됐죠? 재밌는 거죠? 예. 그 다음 또 뭐예요? 이거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는 거야. 이제 재밌는 거예요. 맑은 알은 기계가동시간을 기준한 예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적용한다. 예정 얘기 나오면 무조건 신뢰합니다를 생각하셔야 돼. 또 정상 기계가동시간은 10,000시간, 예상 제조간접원가는 30만원. 그럼 이게 바로 이게 기준조업도, 정상조업도 또는 기준조업도라고 그래요. 왜 작업시간이나 생산량을 조업도라고 하잖아요. 네? 매력 있으면 이론 강의 듣고 오시오. 그럼 이게 바로 예정 배부율을 구하라는 자료입니다. 즉 예상하기를 10,000시간 동안 30만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한다. 그럼 예정 배부율은 30원이다 이 소리죠. 시간당 30원이다. 기계 시간이 1시간 돌아갈 때마다 30원씩 원가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만일 실제 시간이 11,000시간이고 실제 제조간접비가 325라면 초과 또는 부족, 과대 과소 배부액이 얼마냐 이런 거 할 때 신뢰합니다를 생각하라니까요. 무조건 신뢰합니다를 생각하시고 이때 예정 배부를 어떻게 구하라고요? 아까 실제 조업도 작업시간, 노동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정 배부율을 쓸까? 이제 이번 문제까지는 쓸게요. 그럼 실제는 어차피 문제에 써 있잖아요. 325라고. 근데 예정이 문제야. 예정 곱하기 예정이 아니에요. 신뢰합니다. 신뢰. 예정 곱하기 예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또 실수해요. 실제야, 실제. 실제 시간 어디 갔어? 11,000시간. 11,000시간의 예정 배부율은 아까 구해놓은 거 30원. 그럼 이게 33만원이네요. 33만원이니까 얼라리 대변이 큰디? 대변이 커. 예정이 커요. 예정이 커. 과대죠. 그 여기까지 계산 다 해놓고 과대 가서 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실제가 크면 예정이 크면 이렇게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꼬이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예정에 초점을 맞춰요. 예정을 먼저 하는 거니까. 예정 배부 포인트잖아요. 예정을 미리 하는 거죠. 근데 예상했던 게 크다. 예상했던 게 적다 이거야. 예상했던 게 크다. 과대. 예상했던 게 적어. 과소. 예상했던 게 커. 과대. 아셨죠? 5,000원. 과대 5,000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다 해놓고 3, 4번 중에 4번 이러면 문제잖아요. 과대야 과대. 과대니까 초과지. 3번 예상이 커. 예상했던 게 많아 이런 뜻입니다. 재밌는 거죠? 맞췄어요? 미리 풀어보시고 저 교재 갖고 있는 분들은 미리 풀어보시고 하면 좋죠. 한번 풀어보고 물론 풀렸으면 강의 패스하면 되지. 동영상 좋은 점 패스하면 되잖아요. 띵띵띵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았어. 그럼 넘기고. 근데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알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따라서 자꾸 익히면 되죠. 따라 익히면 됩니다. 다음 이게 10몇 번까지 아직 멀었네. 계속 합시다. 이번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근데 동영상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좀 여러분이 이제 몇 문제까지 풀다가 잠깐 일시정지하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니면 힘들어 좀 쉬었다 하고 쉬라니까 또 7박 10일 동안 어디 갔다 오고 7박 10일은 잠을 안 자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넘어가. 어쨌든 부문별 나왔어요. 이거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죠. 계속 나옵니다. 자, 안 빠지고 계속 출석하는 게 부문별이죠. 부문별은 장소별로 하는 거잖아요. 부문이 장소잖아요. 원가가 발생하는 장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건 원가 계산을 더 정확하게 어디 갔니? 정확한 말이 없네. 요소 원가는 재료비 동호 이런 거니까 이거 상관없고요. 수익 측정 좀 관계없고 원가 관리 통제 장소별로 하는 거니까 이게 이 중에 가장 근접한 답이죠. 작업 공정을 합리화한다, 개선한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지. 부문별 원가의 관리. 조금 더 원가를 좀 세분화한다 이런 뜻이죠. 3번 됐죠? 맞겠지?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나중에 틀리면 안 되니까 강의 또 찍으면 안 되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 부문별 원가 순서. 부문별 원가 계산의 순서인데 이거 여러분 그 기본서에 제조간접 원가를 먼저 제조간접 원가죠. 말로 하자. 제조간접 원가를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배부하고 다시 보조 부문비가 제조부로 넘어가죠. 그리고 제조 부문에서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이런 절차잖아요. 제조간접비가 제조부랑 보조부로 나눠지는 게 첫 번째. 보조부를 제조부로 대체시키는 거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제조 부문에서 제공품으로 넘어가고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넘어가는 건 생략.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제조간접비를 제조부와 보조부로 나눠줄 때 개별비와 공통비, 이게 직접비가 다른 말로 개별비고 공통비는 간접비죠. 그러니까 직접비, 간접비나 개별비, 공통비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직접비, 간접비나 개별비, 공통비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그래서 직접비가 개별비고 공통비가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접비로 먼저 해야 돼. 디귿이 먼저 나와야 돼. 디귿이 먼저 나온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답인데요. 더 볼 것도 없지. 그래서 8번도 됐죠. 답도 봐야 돼. 제가 이거 안 보고 하다가 다시 찍을 수도 있어. 자, 끝났어요. 그럼 직접비, 간접비. 그 다음에 보조부문비를 제조부에 대체하고 제품에 배부하는 이런 절차를 갖습니다. 그 다음 보조부문비 배부 기준인데 적절치 않은 거, 이거는 인과관계를 찾으랬죠. 뭘 찾으라고요? 인과관계. 이걸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눈치껏. 구매랑 관련되는 건 주문 횟수나 주문 비용, 구매랑 관련 있죠. 인과관계. 동력은 전기, 수도 이런 거니까 전기 사용량이나 전기 용량이죠. 관계 있죠. 노무관리는 인사관리, 사람 관리, 인사관리거든요. 근데 수선 어쩌고니까 이건 노무관리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인과관계가 엄서요. 답이고. 검사부문, 검사 시간, 검사 수량 뭐 이런 거요. 인과관계를 찾는 게 포인트. 이건 또 뭐냐?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우리 시험 잘 나오죠. 상호간의 용역을 주고받는 거, 수수, 옥수수가 아니고 주고받는 거, 한자, 줄수 받을 수예요. 가장 다수의 부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으로부터 제공하는 대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많은 것부터 적은 걸로 가는 순서를 정해서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부하는 거. 자,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로 대체하는 게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가 있죠. 연립은 필요 없고요. 그럼 이 중에 바로 순서 얘기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순서라는 거 보자마자 0.01초 내로 그냥 단계 배부법 딱 나와야지.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무시하는 것이고, 상호 배부법은 완전 고려하는 거죠. 그죠? 이때 연립 방정식이 나오기는 하는데 연립 배부법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당연히 3번입니다. 그 다음 보조부문 원가 배부 방법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상호배부법은 보조부 간의 용역수소를 모두 고려하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복잡하다. 당연한 거죠. 정확하다. 그 대신 복잡하다. 근데 직접배부법은 간단하다. 그 대신 정확하지 않다. 이건 인생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하는 건 어렵지만 시험은 쉬워. 근데 열심히 안 하면 시험이 어려운 거지. 시험 보러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장 가서 럴럴하게 룰루랄라 하실 거예요. 공부할 때 룰루랄라 하다가 시험 보러 가서 씩씩거릴래요. 공부할 때 룰루랄라 하는 사람 있지? 벌써 지금도 뭐 집중 안 하고 폰 보고 게임 돌리고 있고. 저 강의하다 보면 실강할 때도 강의 안 듣고 게임 돌려 막 게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대, 저는 이거 강의 이거 그냥 국비 지원 때문에 필요해서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강의하세요. 그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이도 40이 넘었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별점을 깎어. 수업 게임하고 이렇게 하고 수업에 참여 안 하는데도 뭐라고 안 한다고. 저 윤상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넘어가. 그 다음 단계 배우법 순서죠. 순서가 결정돼야 돼요. 근데 이 순서가 오히려 직접 배우법보다 왜곡되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 순서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순서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게 있냐, 합리적인 근거 있냐, 이거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런 게 때문에 원가가 좀 애매해지네.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맞습니다. 중요한 거죠. 직접 배우법은 자가 용역도 고려하여, 이게 뭔 소리야. 자기가 자기한테 주고받는 거 이런 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주고받는 건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거죠. 뭐 틀렸어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원가 배부는 인과관계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인과관계 말고도 또 있죠. 배부 기준이 인과관계 말고도 있잖아요. 뭐 있지? 뭐 있잖아요. 몰라? 뭐로 만드는데 교재에 4개 써 있을걸요? 지금 찾아봐요 빨리. 그래서 보조부문 원가 배부하는 게 인과관계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다. 근데 그거 말고도 부담 능력 기준이니 뭐니 있잖아요.
뭔지 모르면 찾아보시고 안 나와 있으면 얘기하세요. 안 나와 있는 책은 버려야 돼. 원래 안 나와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인과관계가 합리적이다. 요건 무조건 외워야 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상적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원래는 뭐 부담 능력 기준, 뭐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뭐 이런 게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다음 이제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우리 시험에 늘 나옵니다. 근데 나오면 감사하게도 대부분 직접 배부죠. 근데 웬걸 요즘 단계 배부도 종종 나와요. 여긴 직접 배부예요. 보조부끼리 주고받는 거 무시한다. 물어본 건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부문 원가. 절단부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자, 보조부가 제조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동력부가 3만 원이야. 3만 원인데 동력 사용량이 40, 20, 40인데 직접 배우법이니까 보조부끼리 주고받은 건 무시하는 거죠. 그럼 3만 원 가지고 40대 20 비율. 그럼 합쳐서 60분의 40, 60분의 20이죠. 60분의 40, 60분의 20이죠. 합쳐서 60이잖아요. 이거 100이 아니에요. 이건 없는 셈 치는 거니까. 그럼 결론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만 원이고 여기는 만 원입니다. 딱 봐도 알죠. 그 다음 수선부 4만 원 가지고 5대 3. 5대 3대 2 이건 무시하는 거죠. 그럼 5대 3이니까 8분의 5, 8분의 3이죠. 그죠? 그럼 4만 원에 8분의 5 얼마야? 8, 5, 40, 5, 25, 2만 5천 원. 여기는 안 해도 되죠. 여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오겠지? 15,000원이네. 어쨌든 중요한 건 절단부에 배부되는 보조부문비니까 2만 원, 2만 5천 원, 4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늘 나오는 겁니다. 어이? 여기 순서가 나오는데 단계배부법 단계배부법이에요. 동력 부문이 절단 부문에 배부할 금액. 자, 보조부가 제조부를 도와주는데 그 중에 동력부가 절단부 여기 있네. 동력부에서 절단부에 배부하는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순서가 수선부를 먼저 하고 동력부를 나중에 한데 수선부를 먼저 하고 동력부를 나중에 하래요. 자, 동영상 멈추고 먼저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 아니면 우선 째려보고 따라 하시든가. 자, 저 수선부 먼저 하래요. 수선부 먼저 하래. 동력부가 나중이야. 그럼 수선부부터 하면 5,000원 가지고 24대 32로 배부해야죠. 수선부는 해야지. 그럼 24, 24, 3이니까 80. 80분의 24면 30%네. 그럼 5, 35, 1,500원이고 여기도 1,500원이고 계산 하나마나. 여기는 2,000원이죠. 84, 40%니까 2,000원이에요. 합쳐서 5,000원 맞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수선부는 배부 끝났죠. 이제 동력부 할 차례잖아요. 근데 동력부는 10,000원이 있었는데 수선부에서 2,000원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동력부가 배부할 금액은 12,000원이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12대 20으로 12대 28은 안 하는 거죠. 일단 배부 끝난 곳에는 배부하지 않는다. 이게 단계배부법의 포인트죠. 그럼 결국은 요 12,000원에 30분의 10이죠. 여기 30분의 12, 30분의 20인데 요것만 구하면 되죠. 그럼 얼마야? 암산이 안 되게 생겼네. 12,000원 곱하기 30분의 10이라고요? 30분의 10이면 3, 40이 40%네. 4,800원. 48이네, 48. 다행이다. 아니네. 32분의 10이구나. 죄송해요. 32분의 10이야. 32분의 10이면 12, 12, 144에 32로 나누면 어쨌든 아까 4,800원보다는 조금 낮아야 되죠. 그럼 4,500원이지 뭐. 물론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데 계산기 두드리면 12,000원에 12를 곱하고 3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30분의 12 했을 때 4,800원이니까 32로 올리면 조금 줄어들 거야. 요걸 거예요. 맞죠? 맞을 거야. 네, 맞네요. 됐어요. 이렇게. 이거 암산이 안 될 뻔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조부 단계 배부의 핵심은 일단 순서를 정해놓고 만약에 1차 배부했다. 그럼 배부가 완료된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 물어본 건 요거 하나니까 딴 거 할 필요 없고 4,800이 아니고 4,500이요. 4,500 풀어드렸으니까 뭐 아이고 또 8을 적네. 4,500원 됐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A 제조분비 합계를 계산하면 얼마냐? 보조분배는 상호배부법이래요. 이거 좀 어렵죠? 더더군다나 계산 문제 나왔어? 사실 우리 시험은 상호배부법까지는 계산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연습하는 거지. 우리 교재에 기본서 예제에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있잖아요.
해두셔야 돼. 사실 우리 시험에는 거의 90% 이상은 직접 배부가 나오고 나머지 10% 중에 9% 정도는 단계 배부가 나오고 그리고 상호 배부는 사실 계산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자고요. 까이 거 뭐 연립방정식 한번 쓰면 되지 뭐. 자 봅시다. 제조부가 앞에 있고 보조부가 뒤에 있네요. 자 근데 일단 상호 배부는 보조부끼리 주고받은 거, 동료부가 수선부를 도와주고 수선부가 동료부를 도와준 거, 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동료부를 X로 하고 수선부를 Y라고 한다면 X의 20%는 수선부로 가고 Y의 25%가 동료부로 옵니다. 이걸 먼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동력부 X, 수선부 Y라고 했을 때 동력부 X는 자기한테 와 있던 47,000원, 이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직접 배부였으면 요 47,000원 가지고 냅다 배부하면 돼요. 플러스 요거 25%, 저 Y의 25%가 오니까 0.25Y죠. 그 다음 수선부 Y는 원래 자기한테 와 있던 4만원 에다가 동력부에서 20%가 오잖아요. X의 20%, 0.2X죠. 그죠? 0.2x. 그래서 xy를 구해야 돼. 자 여기서 원래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사실 그 다음 계산까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리려니 하시고 보세요. x는 근데 저같이 수포자도 이거 몇 번 따라하면 할 수 있으니까 몇 번만 따라 하세요. 47,000원 플러스 0.25y. 이때 y 값에 요걸 대입하는 거죠. 4만원 플러스 0. 플러스예요. 이가 플러스 0.2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47,000원 플러스 0.25에 4만원 곱하면 만원이네. 만원 플러스 0.25에 0.2 하면 0.5x 라고만 안 하면 돼요. 0.05죠. 0.05죠. 0.05 0.5가 아니고 요것만 주의하시고, 그럼 x 0.05에서 이걸 넘기면 0.95x가 57,000원이네. 그럼 x를 구하려면 57,000원 나누기 95,000원이니까 96에 54, 5630이죠. 96에 54, 5630 6만원입니다. 6만원. 자 이것까지 구하는 거 우리 시험에 사실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x를 구했어. 그럼 전체가 6만원인 거죠. 이게. 그럼 전체 x가 6만원인 거예요. 그럼 6만원 기준으로 40%니까 24,000원, 24,000원. 물어본 건 A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죠, 사실은. 그 다음 여기는 6, 22, 12,000원. 그럼 수선부 원가는 52,000원이 되고, 그럼 그 52,000원 기준으로 50%니까 26,000원인가? 26,000원. 그럼 여기는 안 구해도 되죠? 에이, 넘어가. 여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50% 여기 13,000원, 13,000원 뭐 나오네. 그랬다고 치고 그럼 여기는 26,000원, 24,000원, 5만원에 14만원, 19만원이네. 그럼 19만원 4번이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제조간접비, 이제 보조부문비, 원가의 배부 이런 문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로 실제 원가로 하지만 제조간접비만 예정으로 하는 걸 정상원가 계산. 되게 중요하죠. 정상원가, 예정원가죠. 결론은 예정원가, 정상원가로 하는데 이때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할 때 예정배부액을 계산하는 식 100회. 근데 아까 제가 신뢰합니다 할 때 적어드렸던 신뢰합니다죠. 신뢰합니다.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배부율. 주의할 점은 예정 곱하기 예정이 아니에요. 실제는 실제 곱하기 실제가 맞아. 신뢰합니다 할 때 실제는 실제 곱하기 실제는 맞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게 예정인데 여기서 실제 곱하기 예정입니다. 예정 곱하기 예정이 아니라는 점, 이게 포인트. 이건 이론 시간에 해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104회 때 넣어놨네. 104회 때 예정 얘기 나오고 예정 배부율 나오고요. 실제 시간 나오고 배부 차이가 나와 있고 과대래. 그리고 실제는 얼마니. 이런 문제 어쨌든 예정 얘기 나오면 신뢰합니다를 그리세요. 신뢰합니다를 그리시고 실제를 물어봤어. 근데 예정은 신뢰합니다 할 때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라고 계속 하고 있죠. 그럼 실제 조업도가 5만 시간, 실제 작업 시간 5만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문제에 써 있잖아요. 80원. 58, 40, 40이야 400이야. 7자리니까 400만 원이네. 400만 원이죠.
그리고 배부 차이가 과대래. 과대라는 건 예정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예정이 크면 과대, 예정이 적으면 과소. 예정을 기준으로 이게 예정이잖아요. 예정, 실제 이렇게 되죠. 예정이 큰 겁니다. 그럼 과대 배부가 13만 원인데 그럼 400에서 13을 빼면 3, 8, 7 이렇게 되죠. 3, 8, 7 어디 갔니? 2번. 됐죠? 신뢰합니다. 이거 신뢰합니다. 여기도 신뢰합니다. 이게 주의할 점, 이게 예정이 아니라는 점 신뢰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원가 배분 또 나왔어. 100일에 특별에는 의미가 없고요. 100일에 원가 배분 특별의 차는 뭐 시험 2번 본 거. 어쨌든 원가 배분인데 원가 배분 기준에는 인과관계 가장 합리적인 거 아까 위에 있었네.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그리고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때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 상호 배부법은 단순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얘는 직접 배부법에 대한 내용이죠. 틀렸고요. 틀린 거. 그 다음 여러 개의 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배부할 때 합리적 배부 기준은 기계의 시간이다. 각 부문별로 시간이 다를 테니까 시간. 건물에 관련된 건 면적. 그래서 기본서에 인과관계 몇 가지 있었죠. 건물에 관련된 건 면적이고 기계랑 관련된 건 주로 여기서는 시간이죠. 여기서는 시간이고 또는 감가상각비 같은 게 여기서는 시간으로 돼 있지만 만약에 시간이 따로 구분이 없으면 금액 가액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선 같은 거 수선 횟수 뭐 저기 동력비는 마력 곱하기 운전시간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뭔 소린가 모르면 기본서 참조. 그 다음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이 아닌 거 103회 때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비례 배부는 이거는 차액 생겼을 때, 요거는 차액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발생했을 때 말 나온 김에 전액 매출원가에 가감하는 방법, 전액 매출원가에 가감하는 방법 전문용어로 매출원가 가감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연간 제공품.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제품 그리고 매출원가에 배분하는 방법이 있죠.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배분 왜 이래 이거 배분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바로 비례배분법이죠. 이게 비례배분법. 그리고 원가성 없을 때는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긴 있다. 영업의 손익으로. 그래서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가 발생하면 전액 매출원가로 가감하거나 아니면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로 배분 나눠주거나 이런 것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또 있나? 있네요. 맞네. 자,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할 때 옳지 않은 설명 102회 때 뭐 심심하면 나와요. 계속 나와요. 100회 따로 101회 따로 이렇게 안 해놨는데 그 주제별로 나누다 보니까 어쨌든 상호배부법은 뭐 상호간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하기 때문에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한다. 에이? 사전에 결정한다고요? 그건 이거 예정배부 얘기잖아. 이건 상호배부랑 뭐 사전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틀렸는데? 답이고요. 그 다음 단계배부법은 용역제공 간의 순서를 정하고 배부한다. 직접배부법은 관계를 무시한다. 보조부끼리 주고받는 걸 무시한다. 간단하다. 그리고 정확성은 당연히 상호배부, 단계배부, 직접배부. 그 대신 얘는 복잡하고 얘는 단순한 거죠. 중간에 있는 놈은 좋은 말로 하면 절충적이고 나쁜 말로 하면 어정쩡. 다음 보조부문원가 배부 방법 중에 옳지 않은 설명 100회 때도 나왔대요. 상호배부는 정확성이 높다. 직접배부는 순서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다. 맞죠? 근데 이걸 단순하다 맞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물음표가 뜨고 이게 뭐요? 아이씨 왜 이렇게 빨라? 막 이런 분들은 이론 강의 조금만 더 듣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직접배부법은 단계배부법에 비해서 이익을 높게, 이익하고 상관이 없죠. 과대 과소에 따라 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 거고 이건 이익을 높게 한다 낮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보조부끼리 용역수수를 고려하냐 안 하냐 이런 차이지. 답 나왔고 순서를 고려하는 건 단계배부다. 순서 나오면 단계배부. 그냥 바로바로 박자가 딱딱 맞아야 돼. 순서 단계배부. 그죠? 또 있나? 없는 것 같죠? 이제 이 정도면 없을 거야 아마. 이건 딴 거 개별원가. 개별원가는 다음 시간이죠. 뭐 이번 시간 포인트는 뭐? 제조간접원가.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나 부문별 원가 계산 부문비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시간은 거의 이제 마지막 파트죠. 그럼 제품별 원가 계산이니까 아마 원가 계산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은 메달 바츠로 만들어야 돼. 메달 바츠로.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마다 쇼트트랙 보느라고 재밌잖아요. 우리 메달 바치야. 네, 저기 중국 이상한 놈들 있어서 문제인데 중국 분 안 계시죠? 어쨌든 그 중국 선수들 나오면 하여튼 경기가 지저분해져. 그죠? 넘어가야지. 중국 분 죄송해요. 넘어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험 원가가 4문제 나오는데 4문제를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도록 조금만 투자해서 계산 구조 익혀두시면 숫자만 달라지는 거에 불과하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제발. 수고하셨습니다.